안녕하십니까, 영화 디프리의 고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게임몬스터의 준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게임몬스터를 강조할 필요가 있나요? 매주 수요일 인생 게임과 뉴게임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오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봤습니다. 네. 스포일러 있고요, 이 방송. 이거 보고 오신 분들에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번 크게 스포일러!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넘기지 마세요. 스포일러 있습니다. 다시 뭐 댓글에다가 왜 스포일러 하고 그래요?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편집도 없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제 따끈따끈하게 보고 따끈따끈하게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틀린 정보가 있을 수 있으나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어땠습니까? 요거부터 물어보도록 할게요. 네. 마블의 10주년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마블 팬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그 이상 뭐 더 할 칭찬이 없네요. 칭찬으로 네. 인색하셨군요. 자, 준재. 흔히 우리가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나온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떠나라. 지금까지 나온 마블 영화 중에 네. 가장 많은 박수를 받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이제 떠나는 거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다음 편까지 나와야겠지만 이야기를 마무리를 위해서 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마무리를 해도 충분히 명작으로 남을 만한 영화 역사에 기록될 만한 그런 뜻이군요. 의미 있게 그런 저는 사실 최근엔 마블 작품들을 네. 기대에 못 미치는 작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한숨이 나오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무비 몬스터를 시청해 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제가 특히 쓴소리를 많이 하고 좀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영화는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놀라웠고요. 재밌었고요. 슬픈 영화였습니다. 서사뿐만 아니라 가득가득 채워버린 액션은 이것이 오락 영화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려준 영화였습니다. 오랜만에 히어로 영화로 흥분이 되었어요. 톤이 조금 올라갔어요. 다음 편이 빨리 보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이따 일하러 가면 또 자제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네. 장단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점부터 얘기해 볼까요? 네. 장점 단점? 일단 장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노스를 뺄 수가 없죠. 예. 네, 그동안 MCU에서 빌런의 약함은 지적의 대상이었고 그나마 이제 시비러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블랙팬서까지 와서야 좀 더 악역이 주목을 받는 뭐 그런 추세로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타노스는 여태 동안 나왔던 모든 악당들을 초월합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가 사실 어벤져스인지 타노스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실 타노스의 행적에 많은 포커스를 주고 있고 타노스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에 상당히 진정성 있는 서사를 보여주면서 관객들한테 되게 많은 흡입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강력함에 뭐 이렇게 어벤져스 멤버들이 막 달려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그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기대했던 그 모습 그것들이 그냥 여기 담겨져 있어서 그렇죠. 사실 이걸 보면서 저스티스 리그 관계자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상당히 궁금할 정도로 눈물을 또르르 흘려주지 않았을까? 네 정말 반성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너무 잘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조시 브롤리는 인피니티 워 이후에 그 데드풀도 있잖아요. 아마 한동안 커리어 하이를 찍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럴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았고 그리고 그 이제 11화 때부터 제가 생각했었지만 루소 형제는 정말 그 캐릭터 배분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캐릭터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 한 명 한 명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 정도로 정말 분배를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은 캐릭터를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유니버스식의 영화를 구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교과서적인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백병전이 정말 멋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1편의 치타우리, 2편의 울트론 군단, 뭐 이제 3편에는 아웃라이더인데 매번 끊이진 않았던 백병전이지만 사실 이번 영화만큼 그 액션 시퀀스를 좀 즐겼던 게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벤져스에서는 좀 이렇게 어벤져스들끼리의 합을 보는 그런 재미는 있었지만 이 편에서는 좀 떨어졌죠. 루즈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뭐 슬로우 모션을 뭐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부분 그 각계 전투로 막 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션 씬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까 전에 말했던 그냥 타노스랑 단체로 싸우는 장면들이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해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마블 영화를 그동안 소홀히 보셨던 분들 그분들한테는 캐릭터 소개가 좀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감정선이나 영화에 이어져 오는 것들이 좀 반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보셨던 분들은 꼭 복습을 하셔야만 하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비몬스터에 복습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시리즈 다시 보기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랑 어벤져스 시리즈, 가오갤 시리즈,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 토르, 라그나로크랑 블랙팬서까지는 꼭 보셔야 이 영화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근데 시리즈 다시 보기 보면은 네네. 그 요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직 네. 그 페이지 2로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페이지 2에서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들이 꼭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영화 보실 때 사실 좀 피곤하시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가지 않는 걸 권합니다. 왜냐면 화면에 정보량이 진짜 많고 되게 많은 컷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멍 때리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컨디션 좋으실 때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반박할게요. 제가 원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 집중해서 잘 보였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도 좀 재밌지 않을까. 오늘은 좋았나 보지. 네, 오늘 좋았나? 네. 자, 춘재이는 장점 단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좀 장점부터 말하면은 네. 지금까지 어벤스 1편부터 보면은 처음 이런 구상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1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히어로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한 팀으로 모일까. 그 다음에 어벤져스 2에서는 이런 히어로들이 한 팀으로서의 드라마를 그려낼 수 있을까. 그리고 11월을 통해서는 어떤 히어로들이 갈등을 겪으면서 좀 더 높은 스케일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점을 앞으로의 어벤져스를 이끌어 나갈 만큼 그런 게 이제 완성도 있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잘 해결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는 확실히 지구와 우주를 오가는 그런 스케일이 큰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또 타노스 같은 엄청난 또 인피니티 스톤을 갖고 있는 엄청 센 캐릭터까지 나오고 그래서 처음 걱정했던 거는 수많은 히어로들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담아낼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걱정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루소 감독이 해온 형제 감독이 해온 성과를 보면서 그 정도는 하겠지. 빨리 이거를 걱정거리 덜어내긴 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도대체 타노스와 히어로들 간의 힘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리고 이런 다양한 히어로들이 있는 만큼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이런 능력을 각각의 신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걱정거리였는데 이번에 수많은 장소에서 다양한 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씬에서 히어로가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모든 그런 무대가 다 세팅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블 영화 보면은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도 있고 그리고 그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능력의 어떤 활용성,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만큼은 개봉하기 전부터 전체적으로 어두울 것이다. 굉장히 진지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까지 나온 마블 영화 중에서 제일 웃긴 영화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타노스가 또 다른 주인공이라 할 만큼 굉장히 비중이 많은데 타노스가 나오는 장면들은 굉장히 진지한 장면이에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히어로들 장면에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어떻게 비율로 따지자면 타노스에게 집중이 되었고 히어로들이 나오는 장면에서는 오히려 좀 웃음이 가득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머 감각과 어떤 진지한 면을 악역과 선역으로 이렇게 나뉘어 갖고 이렇게 또 구상을 한 게 너무나 좀 신선했어요. 저 같은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장점은 캐릭터 배분, 두 번째 장점은 개그 배분. 여기 잘 됐다.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단점은 이게 너무 뽑기가 어려운데 일단 토르의 비중이 너무 세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헐크가 이런 멤버 중에서 제일 힘이 세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했는데 저번에 토르 라그나로크를 또
보게 되면서 토르가 헐크보다 세다는 걸 새삼 또 알게 됐어요. 그렇죠. 뭐 그렇게 봐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리고 이번 초반 장면에서 타노스하고 헐크가 이제 마치 뭐 본 시리즈에 나온 장면처럼 그런 액션 장면을 펼치잖아요. 네. 거기서도 타노스가 쉽게 헐크를 이기고, 근데 마지막에는 토르가 완전히 이 영화의 뭐 히어로처럼 진짜 진정한 히어로처럼 등장을 하는데,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뭔가 우리가 RPG 게임이나 만화 같은 거 보면은 용사가 있잖아요. 네. 중요한 순간에 용사가 등장하죠. 뭐 전설의 검을 뽑아서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토르 캐릭터에 맞게 이번 영화에서도 그렇게 묘사가 된 것 같아요. 아, 역시 게임 몬스터 수장답게. 이런 영웅형 캐릭터로서 그런 점이 약간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너무 띄워준 게 아닐까. 약간 아쉬운 점. 근데 저는 토르를 좋아하니까 그런 점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약간 반반. 아, 반반으로. 역시 단점을 하나씩 말씀해 주셨네요. 네네. 저도 하나입니다. 저도 하나입니다. 굳이 너라고 해서 넣었어요. 일단 장점부터 얘기해 볼게요. 최근 오락 영화는 제작비, 기획, 연출, 3D 온갖 것들을 신경 써가면서 만들다 보니까 액션 장면들을 만들다 말거나 드라마에 더 집중을 하거나 눈속임을 통해서 관객에게 전달하곤 했는데, 이 마블도 다르지만은 않았어요. 사실 여태까지는. 근데 하지만 이 영화에서만큼은 체감으로는 영화의 80% 정도가 액션으로 그득그득 채워져 있었고, 각자의 캐릭터를 살린 액션들과 합을 맞춘 연출들이 특히나 많아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었죠. 그리고 의미 있는 액션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과 동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액션이 그냥 보여주기식 액션보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과정에서 액션은 정말 그 동기부여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나 아까 백병장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는 저는 반지 제왕이 생각날 정도로 정말로 좋은 액션이었다. 그 반지 제왕 같은 경우는 어떤 신화적인 모티브를 따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그런 전쟁처럼 이제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신식 무기들로 가득한 그런 백전쟁이었는 것 같아서 너무 신선했고 오히려 되게 창의적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본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나 타노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느꼈던 거는 칠흑 같은 어둠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타노스를 대항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그는 되게 강력했고요. 대항할 수 없는 권력 같은 기분이 들어서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자극을 시켜줬던 것 같아요. 여기에 CG였지만 조시 브롤린의 딸을 향한 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영화가 완성도를 가지려고 했다면 가장 빨리 빌런의 당위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 영화의 승부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타노스와 그 다음에 가모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이 살던 행성의 파괴를 이제 보여줌으로써 당위성이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그만의 아픔을 잘 녹여냄으로써 입체적이고 독보적인 캐릭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몸집과 두꺼운 목소리 때문에 굼뜬 액션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스피드 있게 가져감으로써 액션으로서도 거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흥분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체로 좋은 영화들은 비극의 서사를 잘 그려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비극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비극은 충분한 동기부여를 해주게 되는데, 이 비전과 스칼렛 위치, 그리고 타노스와 가모라, 그다음에 토르와 로키, 그다음에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등 다양한 비극을 통해서 감정을 충분히 동요시켜 놓았고, 그 비극들을 통해서 최근에 가벼웠던 그 마블 시리즈를 한 방에 정리해주는 그런 느낌을 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단점도 저도 억지로 꼽아봤습니다. 네네. 예. 일단 블랙 오더들의 소비가 역시나 좀 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 오더 같은 경우는 이 마블 퓨처 파이터만 해봐도 굉장히 강한 친구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그냥 얼어 죽었다는 거. 어떻게 보면 토르는 얼어 죽지 않았는데 그는 얼어 죽었다는 거. 그런 거에서는 조금 왜요? 아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한번 읊어볼까요? 그 네. 살생부물 명단을. 네. 저희가 무비적 부비적에서 누가 죽을까를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잘 맞힌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거론했던 인물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론했던 사람들 거의 다 죽은 거지. 거의 다 죽었어요. 아 그래서 대박입니다. 아 이거 사망자 리스트를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키 그리고 네. 헤임달 해임달. 그리고 아스가르드 사람들 이게 스페이스 스톤을 얻는 과정에서 다 그렇죠. 무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날 거예요. 네. 그리고 콜렉터 네. 리얼리티 스톤을 얻는 과정에서 노웨어에서 죽은 걸로 보이고요. 네, 판명되죠. 네, 그리고 가모라 소울 스톤을 얻는 모르미르에서 사망하는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타로스의 이거 이후에 그렇죠. 네, 죽은 사람들을 설명드리면 지구에서는 비전, 윈터 솔저, 블랙팬서, 팔콘, 스칼렛 위치, 그루트 가셨고요. 네, 그리고 타이탄에서는 스타로드, 멘티스, 드렉스,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가셨고요. 그리고 쿠키 영상에서 마리아 힐, 닉 퓨리 가셨습니다. 아니, 깨 같네요. 난 쿠키 영상에까지 죽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저는 7대 형들이 도대체 뭘 했나 싶어요. 일단은. 그분들도 가셨겠죠. 예. 그러면 일단 떡밥들을 회수를 하는 과정도 있었고 떡밥이 네. 또 투척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쵸.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일단은 소울스톤의 행방이 드디어 밝혀졌죠. 예. 보르미르라는 행성이 있었는데 헤임달은 무슨 헤임들이야? 헤임달은 마지막으로 탈출 포트 역할하고 예. 거장하게 가셨습니다. 또 그렇게 소울스톤이 나올 줄 몰랐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아하. 레드스컬이 이래서 시리즈 다시 보게 봐야 돼. 레드스컬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요. 약간 유령처럼 뭐 그러니까 이미 탈인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단은 배우는 휴고 위빙이 아닌 걸로 밝혀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저희가 크레딧을 확인했을 때 휴고 위빙의 이름을 못 봤기 맞나? 때문에 그리고 목소리가 일단은 휴고 이빙 맞나?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그것을 지키고 있는 뭐 그런 느낌으로 다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니다벨리아라는 곳이 나옵니다. 바로 드워프들의 무기를 만들어주고 멸리르도 만들었던 곳인데 여기서 이제 타노스의 건틀렛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거푸집이 등장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다음 편에서는 캡틴 아메리카가 방패를 만드나요? 이미 방패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네네. 우주 상점 같아 거기. 근데 이제 거기서도 행성 사람들이 거의 다 죽고 살아남은 드워프 에이트리와 이제 토르가 니다벨리아의 별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무기를 만들게 되죠. 여기서 손잡이는 또 그루트의 팔로 만들었어요. 야, 나 거기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이게 그 예상은 있어가지고 그럴 거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줄 줄 몰랐죠. 나는 얘가 언제쯤 활약할까 그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그때 눈물 날 뻔했어요. 멋있게 팔을 딱. 그렇죠. 근데 이 무기가 뭐 되게 강력할 뿐만 아니라 이 비프로스트의 기능도 해서 지구로 바로 올 수 있는 기능을 했거든요. 아마 이제 타이탄에 있는 토니를 다시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나중에 타노스와 대결할 때 또 이제 이동 포트로 잘 소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국내판의 오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드디어 발견이 있습니다. 타노스에게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임스톤을 건네고 이제 토니가 나중에 화를 내잖아요. 이거 왜 건네줬냐 했는데 그때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모두 끝났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원래 이게 의미를 다시 돌아보면은 이게 최종 단계야라고 말하는 거래요 원래는. 그래서 나도 좀 그 대사 이상했어. 그죠.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수만 가지 가능성 중에 승리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가능성을 봤다고 했는데 그게 그거다. 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아하. 네, 그런 걸 좀 얘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노스가 이제 건틀렛을 사용하는 대신에 여기가 팔이 이렇게 그 네, 건틀렛이 좀 망가지고 빠사졌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그 밭을 바라볼 때 이렇게 약간 타농부. 절뚝거리는 모습을 봐서는 타농부. 그 건틀렛 사용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망가진 게 아닐까. 아. 그래서 아마 포에서 잡을 수 있는 뭔가 단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노쇠해졌다. 그죠, 그죠. 뭐 이렇게 뭐가 다쳤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쿨타임인가요? 풀타임이지. 비싸게 썼으니까.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쿠키에서 이제 닉 퓨리가 사라지면서 어딘가에 호출을 하는데 그게 바로 캡틴 마블 영화면서 예. 그래서 이제 캡틴 마블 영화에서 이게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거를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터에 왜 호크아이가 안 나왔는가 영화에서도 안 나오는가 영화에서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찾지 마시고요. 저는 캡틴 마블이 네. 갑자기 이제 신호가 딱 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자기가 사라져.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끝이죠. 끝인 건가요? 그리고 네. 제가 아마 이제 생각하기로는 호크아이가 은퇴를 했었잖아요. 아마 돌아오겠죠? 부인분이 그 타노스 여파로 이렇게 사라지거나 이래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오역을
보고서 좀 아쉬웠는데 뭐야? 마지막에 이제 닉 퓨리가 죽으면서 머더 하는데 여기다 자막으로 어머니라고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네. 맞죠, 맞기는 맞죠. 근데 이제 원래 의미상으로는 네, 그렇죠, 욕이죠. 이런 뭐 네. 이런 아니면 막 그런 욕을 젠장을. 중의적인 이런 의미로 예, 썼겠지. 과연 그랬을까? 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어쨌든 엄마 법국을 한번 실현하시려다가 돌아가셨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겠군요. 자, 어벤져스 4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저는 대충 어차피 무비적 부분에서 네. 한 번 더 할 건데 네. 지금 상태에서 그러니까 앤트맨이 안 나온 이유 네. 단 하나입니다. 네, 앤트맨에서 그 답을 찾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앤트맨 영화에서 그 시간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차원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서 이제 그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릴 수 있거나 뭐 이런 과정을 찾아가겠죠. 그럼 타노스도 네, 그럼 굉장히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앤트맨에서 해결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캡틴 마블이 괜히 이제 히든 카드가 아닐 거라 생각이 됩니다. 타노스랑 캡틴 마블이랑 1대1 맞짱을 뜨시고 그 정도로 세요? 거의 그러니까 원래 원작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뭐 슈퍼맨이라고 봐야죠. 그럼 퓨처 파이터에서도 좀 버프를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안 세. 네, 어쨌든 네. 그렇다는 거. 일단 다음 편에서는 호크아이하고 앤트맨이 같이 협업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호에서도 같이 능력을 활용해서 같이 공격을 한 장면이 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둘이 하나의 팀, 그러니까 버키하고 이제 팔콘하고 캡틴이 팀을 맺은 것처럼 그렇게 또 나올 것 같고, 저는 그냥 그 엔딩을 보고서 다음 편이 어떻게 될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닥터 스트레인지가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런 희망이 있는 떡밥을 뿌리면서 끝낼 줄 알았는데 그런 것조차 안 나왔고 없죠. 네, 그냥 캡틴 마블 비극이죠. 밖에 네. 없으니까 계속 생각하다가 도루마무를 생각했어요. 도르마무. 왜냐면은 닥터 스트레인지 그 마법사가 사라졌잖아요. 네. 사라졌으니까 도루마무가 다시 지구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뭐, 해봤어요. 뭐 상상은 자유니까. 아, 네. 그리고 그렇죠. 저는 도루마무가 닥터 스트레인지 마지막에 나올 때부터 이 캐릭터는 이 MCU가 가는 동안 개그 캐릭터로 나올 것이다 분명히 계속. 이게 타노스처럼 그런 어떤 하나의 끝판왕으로서 복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루마무가 다시 나타났고 의도치 않게 이제 히어로들에게 좀 도움을 주게 되는 또 그런 식의 내용 한번 구상해봤어요. 저는. 너무 멀리 나갔나요? 멀리 하는 거. 그럼 뭐 싱큘레트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뭐 상상은 자유고요. 네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건틀렛을 뺏는 것 빼고는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잠들었을 때 뺏어갖고 조조를 죽인 것처럼 조조가 동탁을 죽이려고 한 것처럼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빼고는 정말로 가망성이 지금은 아예 안 보여요. 네. 너무 마지막에 그 타노스가 평온하게 앉아 있으면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앉으면서. 그도 어떻게 보면 우주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네. 타노스의 영화라고 하면은 해피엔딩이요. 그렇죠. 이 영화가. 그럼요. 네. 이제 끝났다.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은 어벤져스의 감상평 한번 듣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중간에 얘기했지만 타노스의 별명이 타농부입니다. 타농부. 만화에서 종종 밭을 가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이 작품은 마블의 10년지기 이동사의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피니티 워라는 수학물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큰 보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개똥 같네요. 여러분이 마블에 낸 돈이 네. 여러분 돈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2시간 동안 지루하지 않고 정말 즐겁게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뭐 극장에서 5번 이상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던 영화입니다. 즐기세요, 여러분. 네. GJ. 저는 인피니티 워를 보고 또 새삼 느낀 게 앞으로 나올 많은 영화들의 좀 매뉴얼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마블 영화가 다양한 장르를 또 영화 속으로 가져왔잖아요. 그렇게 묘사를 또 잘했고, 인피니티 워에서는 어떤 영화 속에 수많은 드라마, 슬픔이 있고 웃음이 있고 뭐 진지함이 있고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마치 인피니티 스톤처럼 다양하게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작품이었다는 걸 또 느꼈고 그런 욕심을 관객의 마음에 들도록 이 감독님들이 잘 또 완성시킨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마블에 대해서 더욱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그들이 완성되었음을 인정하고 다음 영화도 극장에서 보고 싶어요. 근데 극장값이 오른 거는 정말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입에 오르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문에 극장값을 올린 거나 다름없거든요. 제가 돈 많이 벌겠다 이거거든요. 요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지의 제왕 이후로 이 정도의 스케일에서는 또 최고의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별점으로 치면 4.9점입니다. 0.1점은 또 그게 더 좋은 영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편까지 보고 그럼요. 채워놓도록 그럼요. 난 그냥 현재까지 만점.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네, 준주였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범배.